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이 강의로 선생님을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꽤 있을 텐데요. 제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당연히 영어니까, 그죠? 이제 인강으로 듣는 강의니만큼 딱 당부하고 싶은 거. 첫 번째,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을 좀 활용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냥 들어서 알 것 같다 수준이 아니라 이거 내 혼자 힘으로 완벽하게 번역해서 또 주제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완벽하게 숙지가 되나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나 이게 좀 부족한가? 그럼 다시 좀 돌려보고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하위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원래 잘 안 돼요. 선생님이 나름 상세하게 설명은 해주겠지만 한 번 들어서 특히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이 강의 듣고 있을 텐데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잘 안 됐다고 나는 해도 안 돼. 제발 이러지 않기를.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이게 됐네? 하게 될 겁니다. 자, 약속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판서나 필기는 흰색 분필로 어휘적인 것들 혹은 주제적인 것들 지칭하는 요소들은 노란색 분필로 그리고 이 빨간색은 어법, 문법적인 요소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과 본문 2는 이제 본문 1이 되게 짧아가지고 계속 이어서 본문 2까지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자, 힘차게 출발 한번 해봅시다. 제목이 이거네요. When were, 자, 언제 뭐뭐 했나요? You the bravest. 여러분이 언제 가장 bravest 용기가 있었나요? 자, 더 플러스 뭐 비교급이 돼서, 더 플러스 최상급이 돼서. 자, what does it mean to be brave? 자,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To be brave. 용기가 있다는 것.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계속 가봅시다. There is no single definition. 자, 여기서 하나 또 조심할 거. There is 하게 되면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고 이때 there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is를 쓴 이유는 여기 뒤에 있는 single definition 이 부분을 주어로 보기 때문에 뭐 나름 도치가 된 건데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복수가 오면 are를 쓰는 거고 여기가 단수니까 is를 쓰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There's no single definition. 단 하나의 어떤 definition 정의는 없습니다. But 그러나 Everyone is brave. 모두가 용기가 있습니다. In their own way.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이때 own은 자기 자신. 오케이. Here are three young people. 자, 여기 세 명의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이 명사 뒤에서 자, 빨간색이니까 문법 ing나 pp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일단 어떤 명사 뒤에 뭐 이걸 이제 뭐 과거분사, 현재 분사 이렇게 부르는데 분사란 말은 그냥 꾸며주는 말,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ng를 쓰면 현재 분사, 뭐뭐 하는, pp를 쓰면 과거분사, 뭐뭐 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능수동의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이 하는 거면 ing, 그 능수동의 대상이 되는 거면 pp. 이 얘기를 좀 이따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명의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뭐 하는 젊은 친구들이냐면 sharing their bravest moments in life. 삶에서 그들의 가장 용기가 있었던 그 순간을 공유해주는 그러한 세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공유해요? 공유돼요? 하나는 말이 좀 이상하죠? 사람이 공유되는 좀 이상하죠? 그 친구들이 이 가장 용기 있던 순간을 공유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g.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번 단어의 핵심 문법 가볍게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이슨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갈게요. One evening, 어느 한 저녁에 I went to a convenience store. 자, 우리가 말하는 편의점을 영어로 이렇게 convenience store라고 표현합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To buy some snacks. 자, 간식을 좀 사기 위해서. 굳이 얘기하면 이때 to는 뭐 하기 위해서 정도. 자, no one was at the counter. 자, 누구도 그 카운터에 없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높은 확률로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no one이니까 아무도 없었다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네요. 자, 아무도 카운터에 없었어요. So, 그래서 I thought, 난 생각했는데 the clerk, 상점에 있는 그 직원이 was working in the back. 저 뒤에서 뭐 재고 정리라거나 편의점 가보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쪽에서 근무 중이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뭐 문법 문제 나오는 걸 떠나서 하나 가볍게 알아둘 건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갑자기 또 다른 주어 to 동사 to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 눈에 이렇게 동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보이진 않지만 여기 접속사 that 정도가 생략돼 있다. 이 정도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독해할 때 주의하시면 돼요. 자, the telephone. 근데 갑자기 전화기가
started ringing. 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가볍게 문법 하나. 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때와 ing를 쓸 때를 엄격하게 영어에서는 구별을 좀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 한번 물어볼까요? want 다음에는 습관적으로 뭐가 튀어나와요? want to가 떠오르죠? enjoy 다음에는 혹시 ing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약속이 좀 돼 있는데 얘네 둘 다 써도 되는 애들 중에 이 start라는 동사가 좀 독특하게 있으니까 본문을 그냥 외우기만 한 친구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ringing 자리에 to ring 이라고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외우기만 했던 친구들 여기 ing인데 틀렸다. 아니에요. start는 뒤에 to도 되고 ing도 되는 좀 독특한 동사입니다.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똑같이 시작하다는 의미를 가진 begin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to도 되고 ing도 되는 좀 독특한 친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But 그러나 no one came to answer it. 누구도 거기에 대답하려고 여기서 이선 그 전화벨 소리겠죠. 그 전화벨 소리에 전화기 받으려고 답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상점이 비었나? 아무도 없나? I felt 자 나는 느꼈는데 자 여기 또 that 생략돼 있는 거 느껴지죠. 조동사 나왔으니까 something was wrong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습니다. I looked over 자 look over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look over가 위에서니까 I looked over the counter를 이렇게 쓱 위에서 넘겨다 봤고 그리고 이제 그 대사에 봤던 거죠. So the clock lying on the floor 자 그 점원이 바닥에 누워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번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별표 5개를 칠게요. 소위 말하는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뭐 지각 동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 혼동되는 단어 하나만 조심하고 먼저 세부 내용 들어갈게요. 먼저 간단한 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lie는 눕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죠? 이 lie의 ing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 lying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게 혼동어휘로 lay, 놓다, 두다라는 단어가 있고 lay의 ing 형태는 lay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무엇이 놓여있다, 무엇이 눕다 이런 뜻이고 lay는 무엇을 놓다, 두다. 중학교 2, 3학년 교과과정부터 많이 나왔던 친구들인데 오랜만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직원이 누워 있었던 거니까 lying을 썼던 거죠. 자, 이건 좋은데 바로 오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일단 기본 문장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동사, 일반 동사로 쓰면 엄청난 동사가 아니라 영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동사, 90% 이상의 동사가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이 일반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요. 뒤에 투부정사를 쓰도록 약속돼 있어요. 왜냐면 일단 동사를 쓰면 안 되는 게 이미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의 동작은 그냥 to를 붙여 쓰는 거예요. 예를 하나 보여줬죠. I wanted a voice. 자, 이게 뒤에 나올 문장을 살짝 응용을 해봤는데 나는 그 목소리가 뭐 하기를 바랬어요? To grow louder in my head. 내 머릿속에서 더 커지길 바랬습니다. 그럼 여기 want라는 일반적인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을 to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이것과 함께 여기하고 좀 비교해보면 형태가 다르죠?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각 동사들이요.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so라는 단어도 봐서 알게 되는 거죠. 선생님 예문으로 든 heard라는 이 단어도 뭔가를 듣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게 되다. 지각 동사들이에요. 근데 원어민들이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런 지각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아래 옷은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ng를 쓰도록 약속을 했어요. 원칙적으로 목적어 다음에는 to인데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지각이나 사역동사 이제 사역동사는 이번 단에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안 넣었는데 하게 하다 시키다의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 make, have, let 이런 사역동사들 있죠. 이런 동사들이나 이런 지각동사들은 원어민들 기준으로 굉장히 좀 독특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원칙적인 to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다른 말을 암기죠. 예문을 비교해서 보면 I heard a voice. 나는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자, 이 heard가 지각 동사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들은 거죠. 근데 이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 이렇게요. 근데 그 순간을 들은 거니까 이렇게 ing를 쓴 거죠. Growing louder in my head. 내 머릿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문장도 보면 비교를 해볼까요?
so가 우리가 말하는 지각 동사니까 내가 본 거죠. 그 점원이 지금 누워 있는 걸 본 거니까 목적어 다음에 lying을 이렇게 쓴 겁니다. lie를 써도 괜찮죠. 이 자리에 그냥 원형 형태로. 됐죠? 근데 to lie는 안 된다고요. 이제 구별됩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오형식, 뭐 지각 동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잠깐 아주 짧게 잔소리 하나만 하면 서두에 했던 얘기 있죠? 자, 문법 실력이나 중학교 때 학습량에 따라 지금 했던 말이 뭐야 저 선생님 내가 다 아는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가볍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들어는 봤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내지는 지각 동사 뭐 어디 늦었나? 지각? 왜 지각하지? 이러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 지금부터라고요. 자, 지금부터가 승부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한 번 들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되는 친구들은 가볍게 들으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 한 번에 잘 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오늘 강의 쭉 다 듣고 혼자 힘으로 해보고 다시 또 인강이니까 다시 또 들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되는 거지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갈게요. 잔소리 자꾸 해요. 어차피 잘 할 건데, 그죠? 사실 이 강의를 지금 자기 의지를 가지고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겠다는 마음이 부끈부끈 있는 건데, 그죠? I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몰랐습니다. 남기하시고요. Called 911, 911에 전화를 했고 and explained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해서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여기 called, 전화했다와 설명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병렬이 되어 있네요. 자, the operator, 자, 전화기 교환원을 operator라고 표현합니다. asked me, 내게 요청했는데 to perform CPR, 뭐 이 단어를 이제 뭐 심폐소생술인데 이 약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 C가 이 cardio,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 그러면 heart 이것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심장을 heart 말고 cardiac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cardio, 그 다음에 이 P가 pulmonary, 폐. 그러니까 우리가 폐도 좀 쉬운 단어로는 lung이라고 하죠.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pulmonary라고 하고요. 소생을 영어로 resusci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에서 CPR, 심폐소생술.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렇구나. 단어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중이에요. 뭐 그렇다고요. 자, 계속 갑시다. 자, CPR을 수행할 걸 내게 요청했습니다. On the clock, 이 직원에게. 뭐 할 때까지? Until the paramedics arrived. 이 구급대원, paramedics 몰랐으면 남겨하시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직전까지 계속해서 CPR을 할 걸 내게 요청했습니다. 자, 우리 방금 배웠던 그 문법, 이 ask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그럼 목적어 다음에 이 요청을 한 거, 이때 ask는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예요. 요청을 했는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를 쓴 거죠. 이제 좀 구별됩니까? 바로 앞문장하고 바로 비교가 되죠? 앞문장은 ing를 썼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heard라는 지각동사가 나왔으니까. 죄송합니다. so라는 지각동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겁니다. 구별되죠? 오케이. 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글쓴이의 신경 변화도 좀 잘 봐야 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scared, 겁이 났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I was scared, 나는 겁이 났습니다. But 그러나 I remember, 나는 기억했습니다. 자, learning CPR at school, 학교에서 CPR을 배웠던 것,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면서 자, 여기 learning 또 별표 3개, 또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문법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원래 동사 뒤에서 투부정사나 ing를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구별해서 엄격하게 구별해서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의 규칙이 뭐 완전히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누는 규칙이 뭐냐면 동사 뒤에 to를 쓰면 할 것을이라는 느낌이 붙을 때 보통 to를 써요. 그래서 미래적 느낌, 아직 안 한 일을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want나 promise 정도만 써봤어요. 앞으로 뭐 할 걸 원하고 뭐 할 걸 약속하니까 want 뒤에는 투부정사, promise 뒤에는 투부정사 이렇게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사 뒤에 ing를 쓰면 과거에 뭐 한 것을 이라는 느낌이 뒤에 붙으면서 이미 한 동작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뭐 쉽게 enjoy, 우리가 뭔가 즐긴다라는 표현은 과거에 뭐 해봤으니까 즐기겠죠. 그래서 나는 번지점프를 즐겨 그럴 때 enjoy 번지점핑이라고 하겠죠. 해봤으니까 즐기겠죠. finish라는 단어도 뭐
읽던 걸 끝내는 거죠. 과거부터 해오던 일을 딱 여기까지 해서 finish reading 그러면 읽는 것을 끝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격하게 둘 중에 하나만 쓰도록 약속돼 있고 앞서서 잠깐 나왔던 start 같은 단어는 좀 독특하게 둘 다 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이 바로 나온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remember 같은 이런 동사들이요. forget, stop, try. 네, stop이 두 번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뭐야? 네, remember, forget, stop, try. 요런 친구들이 뭐랄까 둘 다 써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고로 앞에서 봤던 start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지잖아요. 분명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어법적인 수준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둘 다 쓰는데 의미가 엄격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즉, remember to 하게 되면 앞으로 뭐 할 걸 기억하다고, remember ing 하게 되면 과거에 뭐 한 걸 기억하답니다. 자, forget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리는 건데 forget to가 붙으면 앞으로 뭐 할 걸 잊어버리는 거고, forget ing는 과거에 뭐 해놓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stop to는 뭐 하려고 멈추는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죠? 하려고 멈추는 거예요. stop ing는 하던 걸 멈추는 거죠. try도요. 시도하다라는 단어죠. 그럼 try to 하게 되면 뭐 하려고 시도하다, 노력하다요. 아직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try to study. 나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try ing는 뭐 한번 해보다,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다, 이걸 해보는 겁니다. 어감 차이 좀 느껴집니까? 그럼 왜 여기다가 learning을 썼어요? 내가 학교에서 과거에 CPR을 배웠던 걸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to를 쓰게 되면 완전히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직 CPR 안 배운 거예요. CPR 배울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CPR 배운 다음에 배울 걸 기억하다라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여기 맥락상.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나올 텐데 to 쓸래, ing 쓸래 이런 식으로 물어볼 텐데 원리까지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잔소리. 선생님이 일부러 쫙 얘기했거든요. 방금 선생님이 말했을 때 몇몇 친구들은 멈춤 버튼 눌러가면서 선생님이 알려준 뜻들을 막 썼을 것이고요. 이게 뭐야 하면서 헐 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필기 안 한 친구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자, 필기 아직 안 한 친구들은 다시 뒤로 감기 돌려서 암기하시고요. 방금 했던 일부러 천천히 끊어가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멈춰가면서 필기하시라고 일부러 천천히 끊어서 얘기했어요. 꼭 필기해서 암기해버리십시오. 암기 대상입니다. 외우면 앞으로 3년이 편해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난 정말 겁이 났지만 그러나 CPR을 배웠던 걸 하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도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scared는 내가 겁먹게 된 거죠. 수동이니까. scaring 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겁먹게 하는 겁니다. 맥락상 당연히 내가 겁먹게 된 거니까 I was scared가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럼 겁이 났지만 이제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죠. I checked for a pulse. 이제 pulse가 이제 심장 박동 맥박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on his neck, 그의 맥에서, 목에서.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한 거죠. 무턱대고 CPR 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있나? 맥은 뛰고 있나? 이렇게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Fortunately, 다행히도 he was still breathing.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오호, 좋습니다. Then I started to push down his chest.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tart 다음에 to도 괜찮고 ing도 괜찮아요. 얘는 의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 to도 괜찮고 ing도 괜찮은 독특한 동사. 나는 시작했는데 to push down on his chest. 그의 가슴 위에다가 손을 딱 대고, 그래서 이때 on이 딱 접촉할 때 전치사 on을 이렇게 많이 써요. 단순히 위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서 위면 보통 above 내지는 over 이렇게 표현하는데 딱 붙어서 위면은 on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의 가슴 위에다가 이 손을 놓고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뭐 한다. 그러면서 말했는데 that 뭘 말했냐면 I was doing it right. 내가 그걸 좀 올바르게 하고 있길 바랬습니다. 여기서 이은 뭐예요? 여기 있는 내가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CPR을 얘기하는 거죠. 자,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참고로 이런 것도 사소하게 a few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복수 형태의 명사, 즉 셀 수 있는 형태의 명사들이 오고요. 조금이라는 단어. 똑같은 뜻을 가진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뒤에는 항상 단수 명사나 셀 수 없으니까 복수가 있을 수가 없죠. 단수 형태의 명사나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쓰이거나. 항상 기억해 두세요. a few는 뜻은 똑같지만 a little과 항상 a few는 셀 수 있는, 그래서 무조건 복수 형태의 명사와 함께 쓰인다. a little은 단수나 단독으로 쓰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몇 분 후에
자, the paramedics. 자, 우리 이 구급대원분들이 rush 그냥 도착한 게 아니라 막 황급하게 빠르게 도착했고요. rush in 막 안으로 우당탕 하고 들어온 거죠. And took over the situation. 그 상황을 took over 넘겨받았습니다. Luckily, 다행스럽게도 그 점원이요 regained consciousness, 의식, 자 consciousness, 의식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오, 정말 다행이네요. After putting the clock, 그 점원을 in the ambulance에 putting, 자 집어넣은 후에, 자, the paramedics, 자 이 구급대원들이 said 이렇게 말했죠. Wow, thank you for being brave. 야, 이 표현도 참 좋네요. Thank you for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for 다음에 전치사니까 ing를 써서 뭐뭐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고 그 순간 내가 용기 있게 내준 것. 그러니까 brave는 형용사니까 여기다 braving 이런 거 하지 않도록 ing는 동사에다 붙이는 게 아예 동명사죠. ing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braving 이런 거 쓰지 않도록 brave는 용기 있는 이라는 단어고 이 앞에다 비동사를 붙여서 being brave라고 해야 되겠죠. 용기 있어 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You did a wonderful job. 정말 멋진 일을 해냈어요. It felt great.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게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죠. To help save someone's life.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걸 도왔다. 좀 겸손하네요.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던 것이 기분이 좋았다가 아니라, 참 겸손하네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한 걸 도왔다. 야, 요 사소한 것에 약간 겸손한, 물론 교과서니까 되게 겸손하게 표현했겠지만 그게 좀 느껴졌습니다. 구하는 걸 도왔다는 것, 그것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문법, 어휘적인 것들 마지막 문장에서 좀 체크할 게 있는데요. 일단 내가 그것이 기분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뒤에다 이렇게 형용사, great라는 형용사를 쓰는 거고 동작을 꾸며줄 때는 뒤에 부사를 쓰는 겁니다. 느낀 동작이 엄청나게 느껴지면 felt greatly라고 하는 건데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뒤에 형용사를 써 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이제 help라는, 이건 문법일까 어휘일까 좀 중간에 좀 애매한 친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help라는 단어의 쓰임이니까 노란색 어휘적인 체크를 좀 해놓겠습니다. 이 help가 좀 독특하죠. 바로 뒤에 목적어가 지금 안 보이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help는 당연히 누구누구를 돕다니까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 뒤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원칙적으로 뭘 쓴다고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한 10분쯤 전에 했던 얘기예요. 목적어의 동작은 to로 나타낸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됐죠? 근데 좀 독특한 짜식인 게 좀 독특해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그냥 to를 지운 채로 뭐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데 동사 원형 그냥 툭 갖다 써도 되는 독특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치지 않고 이 목적어마저도 문맥상 누굴 도왔는지 나를 도와 너를 도와 사람들을 도와 이렇게 일반적인 맥락일 때 누군지 뻔히 아는 상황일 때는 굳이 목적어를 쓰지 않고 결론적으로 help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을 툭 갖다 써도 되는 굉장히 독특한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도운 거죠. 여기서 help 다시 죄송합니다. 내가 도왔는데 누굴 도운 거예요? 누굴 도운 거야? help, 그들이 help that, 그 구급대원들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걸 내가 도운 거예요. 맥락상 누굴 도운 거예요? 구급대원들을 도운 거니까 여기 목적어가 빠진 거죠.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면서. 그래서 독특하게 help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을 갖다 붙였습니다.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 정말 그래서 수업 준비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정말 비교적 아주 최근에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조금 이렇게 고층에 있는 이제 그 뷔페를 좀 갔어요. 이제 선생님 어머니 이제 이렇게 한번 모시고 싶어가지고 와, 근데 바로 뒷 테이블에서 이제 선생님보다 조금 연배가 있어 보이시는 이 남자분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 중이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선생님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아마도 혈관 좀 막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갑자기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의식이 완전히 갑자기 이제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뭐 기저 증상 없이 그냥 어지럽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서 옆에 분이 그 이제 아내분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는 처음에 무슨 연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발연기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제 119 바로 선생님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해가지고 구급대원이 왔다 갔는데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냐면 아마 이제 그 이후로 뭐 어떤 피드백을 내가 받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선생님 느낌에는 이제 아마도 혈관이 좀 막히셨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부모님 연세가
이제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 이렇게 좀 보통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이제 건강에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많이 못 쓰셨거나 하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시면 혈관이 되게 가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운동 조금 안 하시고 이제 그 와중에 또 담배 피우시고 술 드시고 하시면 혈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어지럽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것들. 그러면 제일 거 없어요. 바로 응급실 가거나 119 부르는 겁니다. 괜찮아. 쉬면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갑자기 막 뒷목이 이게 잡힌다거나 막 이게 지금 그 와중에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반드시 119로 신고를 하시거나 응급실로 바로 모시고 가시도록. 알겠죠? 자, 전설 여기까지였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